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이 3.1절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한 극단적인 선동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뒷감당하기 어려운 도를 너무 많이 넘어선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또 강성 지지층에만 초점을 맞추면 중도층이 이탈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는데 실제 여론조사에서 그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절 서울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됩니다. 부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헌법 질서를 정면 부정한 선동이라며 서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과거 친일파 청산을 못 이룬 반민특위를 교훈 삼아 내란 동조 세력을 처벌할 반헌법행위 조사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헌 문란에 이르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 의원의 막말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로는 부족한 매우 심각한 망언입니다. 의원 개인 결정이라며 집회 참석을 방관해온 국민의힘은 당은 공식적으로 거리 집회에 거리를 두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극렬 지지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도가 이탈할 거라고 본다고 우려했고 또 다른 재선 의원은 개별 의원들의 강성 발언에 대해 중도층이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공개적인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경찰 간부 출신이시잖아요. 이제 체제를 가장 수호해야 될 그런 입장에 계신 분인데 도를 넘어도 너무 많이 넘은 거죠. 여당 내 우려는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조사한 결과 정권 교체론에 동의한 응답은 55.1%, 정권 연장론은 39%로 지난주 3.7%포인트였던 격차는 불과 한 주 사이 오차범위 바뀐 16.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60.6%, 정권 연장 33.6%로 정권 교체론이 2배 가까이 우세해졌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 대구로 갔습니다. 하필 탄핵 심판 막바지에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대구로 간 시점도 그렇고 8년 전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행에 포함된 것도 공교로운데요.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타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거칠게 항의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 지도부로서 당 원로인 박 전 대통령과 마주 앉은 권 원내대표는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안부를 묻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대화에서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합을 주문했습니다. 집권당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운 건 바람직하지 않다. 소신을 내세워 개인 행동을 지나치게 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당론을 거스른 친한계를 겨냥하며 거듭 단합을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MBC와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지도부가 친윤계나 친한계의 소신 발언을 추스리는 건 어렵다며 존재감 있는 원로들을 만나 통합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는 대선 사전 작업 성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선고를 받은 실패한 대통령들을 만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발상이라며
탄핵 경험자가 아닌 국민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강하게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양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곧 윤석열 절연에 나설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공세는 이재명 대표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 국민의힘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이 100일 안에 윤석열 단절 선언을 할 거라 했는데 이제 85일 남았다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경론을 시작해 마침내 윤석열 절연, 지도부 교체에 나설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이익과 욕망을 위해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며 보수의 핵심 가치인 헌법과 법치주의마저 파괴하는데 동조 영합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장외 집회 대결이 펼쳐진 3.1절을 기점으로 공세 수위가 한층 거세진 겁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일 수 없습니다.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일 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한편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여당의 윤석열 대통령 거리두기를 겨냥해 공세의 포석을 깔아둔 셈입니다. 여권 점용들은 이재명 대표의 정책을 두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에 대해 중산층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AI 정책에 대한 유튜브 대담 발언도 공세 대상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 관리한다는 무서운 구상이라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 없이 상상 속 회사를 뜯어먹을 궁리만 한 공상수설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대장동 공영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해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가세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금까지도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핵심 세력들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며 끝까지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비상기업 한 달여 전부터 체포 대상을 겨냥한 듯 사무실과 자택 주소 확인, 그리고 포고령 위반자 검거 및 압수수색이란 내용으로 메모까지 해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자 메모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 작성된 메모에 포고령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청 건강보험 등 석 줄짜리 메모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의 말을 적었다면서 포고령 위반자들을 검거하려면 주소 등을 알아야 하니 행정망이나 경찰망을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작년 10월 27일이면 포고령이 선포되기 전인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위반자를 검거할 방법을 써뒀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난해 11월 9일 메모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우원식 등 14명 명단도 나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자주 인물평을 해온 사람들 명단을 적어둔 거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보면 계엄 당시 체포 명단과 대부분 겹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이재명, 조국, 한동훈, 우원식 이름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10월쯤에는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구금시설이 어딘지 묻더니 내가 수방사령관을 해서 잘 아는데 비원벙커를 활용해도 될 거야 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여인영 모두 정치인 체포를 부인하고 있지만 계엄 한 달여 전부터 체포와 구금 계획을 세운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방첩사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체포조는 국회로 출동했고 비원벙커가 구금시설로 적당한지 점검까지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만을 남기고 있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남은 의문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비상시도 아닌데 군대를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할 생각을 하게 됐을까? 많은 사람이 왜 그런 인물을 미리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저희는 내란의 기원을 찾는 시도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는 상대는 악으로 규정해 세를 모으고 이를 반복하며 집권한 검사. 하지만 그게 전부였던 이의 좌충우돌을 이문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검찰총장을 사퇴한 뒤 넉 달이 지난 윤석열 전 검사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자신의 말처럼 자신을 중용한 문재인 정권을 정면 겨냥하며 유력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서울법대를 나와 구수 끝에 사법고시를 통과해 검사 26년 경력이 전부이다 보니 정치인으로서 자질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알리백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 대통령 윤석열의 행보를 예고하는 듯한 장면들도 유권자들은 이미 목격했습니다. 한자 왕자를 쓴 손바닥, 그리고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는 해명까지. 무속과 불통 논란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위신에 쩔어가지고 점쟁이 대선하려는 것도 그건 맞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웠던 전직 강골 검사는 아내의 허위 경력 의혹, 장모의 각종 위법 논란이 이어져도 처가를 감쌌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하면 파산할 정도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적대적 언론관도 드러냈습니다. 무책임하게 어떤 소형 언론사가 던졌을 때 그 언론사는 그 보도 하나로 갈 수도 있는 거죠. 2022년 3월 정계 입문 8개월 된 정치 초보 윤석열 후보는 0.7%포인트 차이로 대한민국의 20번째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정치를 배워본 적 없는 그는 2년 반 넘게 대화하고 협상하기보다는 마치 검사처럼 야당을 공격하고 대립하기만을 거듭했고 급기야 그 야당이 국권 침탈 세력이라며 군부대를 동원했다 탄핵의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한 이른바 세컨드폰을 쓴 사실이 감사원 감찰에서 적발돼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왜 세컨드폰으로 정치인과 몰래 전화를 하느냐며 거센 공세에 나섰는데 하루 만에 공세가 쏙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김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자체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었던 건데요. 김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난달 27일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찰이 위헌이라는데 감찰이 정당했다는 듯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한 보수 일간지는 380여 쪽의 감사 보고서 중 한 단락을 발췌해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이른바 세컨드폰을 만들었다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감사원에 정치인들과 각양각색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까진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부패 카르텔을 어떻게 믿느냐, 민주주의 위기는 선관위 불신에서 잉태됐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적극 동조하진 못하더라도 선관위를 공격하며 지원 사격에 나선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김 전 사무총장이 작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섰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격 대상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겁니다.
야권은 국민의힘 공세가 결국 자가당착이 됐다며 세컨드폰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제 발등을 도끼로 찍으셨는데요. 양발을 다 찍으신 것 같으세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당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연고지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이라며 돌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채용 비리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무총장은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감시 장치가 시급하다며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헌재 결정대로 감사원 감찰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잇따라 대학가를 돌며 탄핵 반대 시위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대와 전북대, 충북대 등이 이른바 극우 시위대의 표적이 됐는데요. 외부 세력이 가세해 대학가의 갈등을 조장하고 마치 탄핵 반대 여론이 커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승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사이로 윤석열 대통령 화면 촉구와 탄핵 반대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곳곳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달려들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신고한 건 자유민주주의 수호 중앙인이란 이름의 일부 학생들이었지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대거 가세했습니다. 중앙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맞불 집회를 열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의 난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내란 종교 세력의 폭력과 폭동을 또 용인한다면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및 민주주의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전북대와 충남대, 충북대에서도 시국선언이라는 이름을 내건 탄핵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부정하면서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만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우 세력들이 대학가를 돌며 탄핵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비상계엄에 반대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던 주요 대학들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도발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큰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주의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은 곳들을 의도적으로 방문해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 대학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주문하고 이른바 인증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와 위협을 넘어 폭행하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강을 앞둔 대학들이 잇따라 학내 집회를 불허하며 고심 중인 상황에서 서울대는 외부인을 포함한 인원과 목적 등을 적은 집회 신고서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최근 이른바 광화문파, 여의도파로 나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극우 성향의 일부 목사들은 극우적 선동은 물론 욕설도 서슴지 않으며 폭력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선동을 멈추라는 목소리가 개신교 내부에서 재차 나오는 가운데 서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해온 헌법기관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판사 검사들이요. All the judges. 야 이 개들아. Of the court, you bastards. 공수처 너희들 용서 못해. 헌법재판소를 지금부터 해체하겠습니다. 이른바 여의도파를 이끌고 있는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도 헌법재판소와 야당 대표를 향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사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극우의 얼굴로 떠오른 목사들을 보며 목사라서 죄송하다는 목소리가 개신교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부산 맑은물교회 하창환 목사. 그저 목사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서. 하 목사는 최근 자신이 쓴 시국선언문을 공개하고 목회자와 신자들에게 서명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언행이라 할 수 없는 모습이 광장을 메우고 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세상의 선전과 선동에 미혹돼 오히려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지경에 이르러 엎드려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대형 교회나 혹은 목회자들이 지금 극우 집회를 주도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가 전부 다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에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일부의 강렬한 움직임일지언정 개신교 전체가 극우는 아니라 알리고 싶었다는 하 목사. 제일 걱정되는 건 극우 정치 활동이 종교, 즉 믿음을 도구로 쓴다는 점이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를 정치의 도구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정치 구호를 그 예배 시간에 그냥 복창을 한다든지. 시국선언은 부흥사로 시작해 극우 개신교의 상징이 된 전광훈을 향해 목사 사칭과 선동을 멈추라고, 교단을 향해선 소년보 목사를 목사직에서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자와 신도 약 1,500명, 개신교 단체 22곳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홍 시장 아들 친구가 지난 2021년 홍 시장의 국민의힘 복당 당시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과 상관없이 진행된 일이라며 비용 대납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명태균 씨 수사가 여권 정치인들로 본격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10일 1년 넘게 당을 떠나 무소속 의원이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의 복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원과 국민들의 복당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젠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홍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여론에 힘입어 돌아가고자 한다는 제목의 영상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습니다. 국민 47%, 국민의힘 당원 65%가 복당을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한 곳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입니다. 5월 8일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다음 날 우호적인 결과가 공표돼 언론이 보도하자 5월 10일 홍 시장이 복당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5월 8일 미래한국연구소 강혜경 씨 계좌에는 45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강 씨는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돈은 홍 시장 아들 친구이자 홍 시장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최모 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했습니다. 최 씨는 MBC에 내가 자료가 필요해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의뢰했다면서 홍 시장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홍 시장이 복당한 날 홍 시장 아들이 명태균 씨에게 아버지가 감사해야 한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홍 시장은 앞서 아들이 최 씨를 통해 들은 명 씨의 일방적 주장에 속아 감사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이후 아들이 최 씨와 의절했다고 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의뢰는 나와 상관없이 명 씨와 친분이 있던 내 주변 사람이 다른 데보다 반값도 안 되는 명 씨가 주선한 기관에 의뢰했다고 한다며 비용 대납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수요일 강혜경 씨를, 목요일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을 불러 홍준표, 오세훈 시장 관련 여론조사가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오늘로 닷새째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헌재 결정문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정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대행은 지금도 헌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9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3권 분립 취지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부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해 권력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겁니다. 헌재는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몫은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3권 분립을 해치게 됩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인 동시에 헌법상 의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목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헌법 위반인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의무가 생긴 건 2024년 12월 27일부터라고 봤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돼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오늘로 67일째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판사 출신인 차성한 교수는 최 대행이 결재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하루 이틀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최 대행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정 최고 책임자가 형법상 직무유기는 물론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를 치켜세우고 광복 회장을 비난하며 뉴라이트식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뉴욕 총영사 기억하십니까? 소위 김건희 라인 의혹까지 제기되자 사퇴 의사를 밝혔던 인물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뒤로도 넉 달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3.1절 기념 행사엔 불참했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뉴욕 나세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작년 11월 김유한 뉴욕 총영사는 김건희 여사 라인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총영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의 뛰어난 전시 기획 능력과 겸손한 자세에 반해 팬이 됐다. 영부인이 외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김 총영사는 앞서 작년 8월 뉴욕 광복절 행사에서 광복절은 미국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광분하고 있는 북한 공산 세력과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 좌파 세력들